네,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53일 만에 국조특위위원들 전원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함께 첫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국조특위위원 오용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용환입니다. 어제 현장 조사는 몇 시에 끝나셨어요? 6시가 넘어서 끝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조특위에 들어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신영호 의원 대신에. 예.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원래 그리고 소방관 출신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10월에 참사가 났는데 예. 어제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참사는 10월인데 이 눈이 내려서야 첫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도 굉장히 참담했고요. 예. 현장에 이제 시민 분향소부터 갔는데 유가족분들은 눈 내리는 속에서 울고 있고 옆에서 유튜버들은 조롱하고 있고 기관의 현장 조사를 갔더니 자료 제출도 여전히 안 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옆에서 조롱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까? 소수여도 차 위에 올라가서 막 시위를 한다든지 수많은 현수막과 텐트까지 치고 그러신 분들이 있죠. 마이크를 들고? 예. 마이크 사용 여부는 모르겠으나 예. 정말 요란하고 조롱과 야유가 그 자리에 가득합니다. 아수라장이죠. 이 참사가 현장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족들은 지금 몸으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국회에 오셔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 집권 여당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보면 그분들에 대한 제지나 유가족분들과 시민 분향소를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성명서랄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달지 이런 게 혹시 대외적으로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그리고 보수 극우 유튜버들보다 자당 의원들이 더 막말, 망언 이런 것들로 유가족분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김민아 의원 말씀하시는 당권 주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제 시체팔이, 참사 영업 이런 유사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부터 조치를 취해야죠. 일단 국조를 참여해 보니까 현장에서 뭘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참사 초기부터 이 상황을 다뤄왔는데요. 예. 그때부터 여전히 이 재난관리 시스템이 기존에 잘 운영되던 것을 본인들이 운영을 잘 못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느 한 명 정부, 국가, 지자체 누구 하나 책임을 딱 인정하는 분들도 없고 어떻게든 이 사실관계를 몰랐다, 아직 인지하지 못했었다, 어떤 부분이 뼈 아프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도. 지금 자료 조사나 이런 것도 직접 요구를 했는데도 가서 요구를 했는데도 안 줬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자료가 안 왔습니까?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예. 이 참사 직후에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 지역 재난안전본부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상황실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바일 상황실이라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대응과 이런 상황 관리를 했다는 것인데 예. 정작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없었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내놔야 우리가 당신들이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했는데 예. 수사 중이라 그것은 제출할 수 없고 무조건 자기들은 규정된 대로 매뉴얼대로 잘 했다 말로만 하고 있는 거죠.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어제 경찰청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부터 112 상황실에 누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데 예. 그것도 아직 제출되지 그 부분은 통화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달이 지나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발언으로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예. 대통령실이라는 이 최고위 지휘 그렇죠. 이 차로부터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을 예. 몇 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누가 수신을 했고 어떤 내용이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통화 기록이 삭제됐다. 이런 주장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총리인데 총리실은 어떻게 움직였고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은 중대본부 1차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본부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어떤 지시를 했냐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재난관리 비서관에게 자기가 그냥 현장 가서 확인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이제 어제 보도로 나갔습니다만 이 3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그런 발언, 현장에 대한 아무런 장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고 구체적 지휘 지시를 한 내용도 전혀 없는 거죠. 총리는 완전히 실종돼 버렸습니다. 당일날 이제 새벽 늦은 시간에서야 이제 회의할 때 중대 본부장을 총리급으로 해서 했으나 이 식물 총리라는 발언이 아니라 정말 실종 총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많은 통할하는 정부 조직들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인데 완전히 자기 그 본연의 이 존재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정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선은 여당도 이 야당과 마찬가지로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해 바로 지적을 하고 국회 국조특위 차원에서의 이런 경고나 필요하다면 고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여당의 현재 태도로 볼 때는 좀 걱정스럽죠.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 참여가 아니라 특정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온 거 아니냐. 엄호하기 위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그런 거는 느끼시지는 못했어요. 서울경찰청에서도 이제 서울경찰청장의 이 직접적인 이 이해 당사자로서 또 심각한 지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참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굉장히 서울청장을 또 엄호하는 비호하는 그런 태도를 또 보이신 게 사실이거든요. 무엇보다 이상민 재난주무 장관에 대해서 이 참사 직후에 어쨌든 150여 명이 이제 희생되고 그리고 3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상황인데 재난주무 장관이 이건 책임져야 된다. 여당 내부에서 이런 기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깨 몇 번 두들겨주고 뭐 잘하고 있고 고생했고 수고 많았다. 이런 태도를 보이자 여당 의원들이 그다음부터 완벽한 이상민 엄호 전국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국정조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지금 증인 채택된 분들 중에서 한덕수 총리는 없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필요하다면 더 추가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총리가 이 총리뿐 아니라 이 재난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과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 이 지자체의 책임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더욱더 그 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이 대통령이 지시사항이 나왔더라도 국무총리가 중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은 분명히 지적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더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현영 의원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까? 어제 어땠어요? 어제는 그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보도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은 뭐 이미 한 것 같고요. 국정조사를 지나치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아예 그런 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안전관리 대책이 왜 마련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참사 10시 15분 그 이전까지의 신고에 대응은 왜 못됐는지 10시 15분부터 이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을 때 왜 국가 정부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될 때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각에 이 의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간 것을 문제 삼아서 이것이 국정조사의 본질입니까? 이 국정조사를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국조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남은 기간이 지금 1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뭐 1주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1, 2주밖에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기간이 이게? 사실상 이 예산안과 연계를 이제 주장할 때 저희는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합의는 했습니다만 합의 당시에 그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이내에 처리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에요. 거예요.
그러면 최소 4주 이상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갔으면 여당에서 일주일만 국정조사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까?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결국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 같은 것도 요구를 했지만 안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사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 수사에 이 제출된 자료들은 국정조사에 왜 제출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의 문제인 것이고 국정조사에서 똑같이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건 이제 과도한 회피인 것이고요. 이 진실을 감추기 위한 그런 노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어떤 거든 간에 집권 여당이 압박을 해서 정부기관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와 야당이 달라고 할 때는 좀 다르죠. 다르겠죠. 예. 정말 다르고 또 이것을 뭔가 여당에는 또 이 본인들이 불리한 지점들에 있어서는 여당에 뭐 더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여당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들도 들어보면 정확히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야당 의원들은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지점들도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왔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는데 그건 여당 이 단독으로 왔을 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본인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국민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런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반대한다면 고발까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밀정옥을 받아왔던 김순호 경찰국장 치안 정감이면 두 번째로 높은 자리인데 경찰청장 다음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공직사회에 그리고 경찰이라는 특히 권력기관에 잘못된 신호를 준 거죠. 권력에 충성하면 정말 그리고 아무리 공격을 받고 지탄을 받아도 대통령실에 엄호하고 비호하고 본인 자리에서 버티면 국민의 비난을 버텨내면 이 충성하는 만큼 보은을 한다, 보답을 한다. 내 사람만을 챙기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수없이 지적한 국민들을 또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함의 이 극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조특위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 번 더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